단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쏟아진다. 그럼에도 반도체를 봐야 한다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꾸준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들 빠지면 오히려 좋아.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 촬영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이고 1월달 2026년 들어서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수 자체를 4,500포인트, 코스닥 기준에 95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를 더 봐야 할까? 아니면 반도체는 이제 빠지는 자리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저는 이 반도체를 왜 지금 더 봐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서 사실상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파느냐,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야 하는 자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눌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장주를 봐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반도체가 더 상승을 해줘야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모리 가격 그리고 DXI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DXI 지수를 주간으로 봤었을 때 7.2%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메모리 현물가 가격들도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할 때도 D램 메모리 가격들이 강한 상승들을 보여줬는데요. 메모리 가격은 항상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 D램 스팟 프리미엄이랑 주간 D램 낸드 가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D램 스팟 프리미엄이 확대가 되면서 공급들이 타이트해진다. 그 신호들은 D램과 낸드 가격을 동반으로 상승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바로 실적 개선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 4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도 당연히 좋게 나올 거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떤 예상 컨센을 찍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상승이 이대로 랠리를 이어갈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거고, 자, 우리가 메모리 시장 규모 추이를 조금 확인해 볼 건데, 메모리 시장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인데 최근에 바닥이 좀 높아져요. 메모리 시장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닥들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자, AI 서버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우리가 봤었을 때 과거보다 침체가 짧고 회복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바닥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런 반도체 사이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서버 관련돼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짧아지고 회복은 더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이클이 이런 식의 사이클로 변화가 되는, 회복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원래 이 저점들이 이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고점들이 이 구간들인데, 저점들이 이만큼 높였다라는 건 AI랑 서버 관련된 수요들이 바닥을 받치면서 이 사이클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쪽에 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영업이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이제 2025년 4년 5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가격 상승은 영업이익 레버리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이익들을 만들고 그 이익들이 주가가 따라가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가격 상승은 곧 영업이익 레버리지로 연결이 된다.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D램과 이제 낸드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 D램과 낸드는 사실 좀 다른 겁니다.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록된 내용이 즉시 사라지는 그런 게 D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낸드는 전원 공급이 끊겨도 데이터가 보존이 되면서 사진이나 문서 이런
내용들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램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고, 낸드는 회복을 하는 국면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시장 규모들을 따져 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HBM은 사실상 AI의 핵심 연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더 활발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면 HBM이라는 게 핵심 연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HBM 시장은 가격과 물량과 마진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HBM 시장 성장 규모를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 HBM 성장이 2024년부터 급하게 2027년까지 증가하면서 거의 직선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출하량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상승들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AI 때문에 가격과 물량과 마진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HBM2, 2E 그리고 HBM3, 3E, 4 이렇게 넘어가면서 HBM이 고부가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2025년 6년 들어서면서 HBM3, HBM4 쪽에 고부가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요. HBM3E랑 HBM4 비중 확대는 메모리 업체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을 우리가 계속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제외하고 고객사 수요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구글, 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비엔비디아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 하나 특정 고객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게 감소가 되면서 이 사이클에 HBM 사이클에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이 1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인데 1월 8일 내일 기준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전까지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친구들이 많이 올라온 것도 기정사실이지만 8일 기준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기대감 소멸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반도체를 봐야 한다는 거는 1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반도체 관련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꾸준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 1분기 컨센이 더욱더 긍정적이어서 추가 랠리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 반도체 친구들을 따라 붙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내일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쏟아진다.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눌러주면 그 1등주, 2등주 대장주들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전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튀어오를 수 있어서 디램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오늘 해당 내용들을 보면서 SSD 관련된 친구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월 7일 미증시를 봤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친구들이 어제 반도체 관련된 SSD 관련된 친구들이 급등을 했어요. 이 급등한 이유가 젠소낭 CEO가 이제 2016 CES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존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는 GPU를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메모리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디램 가격이 상승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점점 심해지면 지금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달라고 구걸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을까 했었을 때
젠슨왕 CEO가 얘기했던 건 HBM과 함께 SSD를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SD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SD를 엔비디아가 구매를 해주게 된다, 구매자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SSD 시장도 엄청나게 신규 수요가 증가하면서 SSD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SSD 관련 주요 기업들, 낸드 플래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과 반도체 기판, PCB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테스트 업체들 또한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종목을 뽑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을 세 가지만 딱 뽑아서 반도체 소부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 마이크론, 두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 세 번째는 테크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목들은 오히려 좋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영상이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월 7일 종가 기준으로 그 아래 구간들을 우리가 단기 조정 구간들을 노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순환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반도체를 봐야 하는 이유,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체크해 보시고요.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